주식시장 조정. 드디어 정상적인 하락이 왔다. 최근의 주식시장 조정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33% 하락하며 크게 흔들린 반면 S&P 500 지수는 0.13% 상승의 방어력을 보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최근 몇 달간의 과열장세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됐던 상황에서 이번 하락은 건강한 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고평가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목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증가하며 그간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야말로 펀더멘털에 집중할 시간이라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더 주목받는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조정이 단기적일지 중장기 하락의 전조일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 시즌. 이제는 숫자보다 맥락이 중요하다.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과거처럼 단순 EPS 서프라이즈 여부보다는 전망과 해석이 시장 반응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공급망 차질, 금리 정책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들이 실적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실적을 상회했음에도 향후 분기에 대한 불투명성을 언급하면 주가는 급락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숫자가 다소 미달되더라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면 주가는 반등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투자자들이 과거형 실적보다는 미래형 비전을 중심으로 종목을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정이 끝난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경기 방어적인 업종과 탄탄한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3. 아시아 소비주에 몰리는 글로벌 자금관세 회피 전략 본격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피하기 위해 아시아 소비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와 골드만삭스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내수 중심의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소비주는 원자재나 중간재에 비해 관세 영향을 덜 받고 현지 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리스크 회피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과 인도, 한국, 대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서 전략적 탈미 투자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4. 트럼프발 관세 충격, 세계 경제를 뒤흔들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첫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세계 경제를 향한 첫 번째 타격이라 표현하며 실질적인 물류 혼란과 원가 상승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의류, 중간재 등 중국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치명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고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동남아, 인도 등으로 제조 기반을 급속히 옮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시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DHL, 미국 소비자 대상 $800 이상 배송 중단 선언. 글로벌 물류기업 DHL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800를 초과하는 글로벌 배송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고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DHL은 공식 발표를 통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배송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고 미국 내 통관 지연과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물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들은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글로벌 운송업체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경제위기 대비 개인 자산 방어를 위한 7가지 전략.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 재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 3에서 6개월치를 커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고금리 부채를 우선 상환하여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고정 수입원이 있다면 장기 저축 및 연금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예산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관련 주식, ETF 등 리스크 대비형 자산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섯째,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유동성을 점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용 점수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의 만일의 금융거래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7. 한국 통상대표 미국 방문에 대미 무역 협상 전면 돌입.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통상 협상에 돌입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국 관세에 이어 아시아 전반으로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협상의 핵심 의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관련 규제 완화 및 관세 유예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IRA 관련 혜택 확대를 위한 직접 설득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일정 부분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